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혼자만 감당하고 있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55세 아버지 민수 씨와 그의 아내 수진 씨가 함께 겪은 눈물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들의 삶 속으로 초대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박민수 씨는 올해 55세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부엌에서 아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1세인 그녀는 결혼 후 2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은 일어났어? 큰애는 벌써 나갔고 둘째는 지금 세수하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고3, 둘째 현우는 고1. 두 아들 모두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죠. 특히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준호를 위해 민수 씨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호 학원비랑 현우 학원비. 이번 달도 만만치 않네. 수진 씨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뭐가 문제겠어? 민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민수 씨, 잠깐 사장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날 오후 3시경 총무팀장이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앉으세요. 사장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팀장과 총무팀장, 그리고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3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사장의 목소리에 민수 씨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민수 씨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순간 민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위로금과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인생의 절반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과 함께해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민수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집으로 가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집 대출금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고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2시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다가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다녀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뭔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의 세심함 앞에서 민수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일이 많아서. 그럼 저녁부터 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따뜻한 아내의 미소 앞에서 민수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수진이도 아이들도 얼마나 놀라겠어. 일단 다른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말하자. 그래, 그게 낫겠어. 하지만 그때의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올지 민수 씨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회사가 아니었죠. 잘 다녀와요, 여보. 응, 잘 있어. 아내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은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55세. 경력직. 우대사항.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55세라는 나이는 어느 회사에서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구직 활동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으로. 경력은 좋으시지만 연봉 조건이. 일단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절의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 식탁에서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좀 바빴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회사에서 일이 많나 봐요? 응. 좀 그래.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이미 시작된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민수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큰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 나이는 상관없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달 경험 없으셔도 괜찮아요. 결국 민수 씨는 음식 배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게 된 것이죠. 첫날 오토바이에 올라탄 순간 민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 됐구나.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릉부릉 1번 테이블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개 배달 갑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루 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삑삑 현관문이 열리고 당신 손이 왜 이래요? 수진 씨가 민수 씨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이거? 회사에서 자료 정리를 많이 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전에는 7시면 들어왔는데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야근이 많아졌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가 빨래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 씨 바지 주머니에서 음식점 영수증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황금 반점 배달 완료.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냥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나자 비슷한 영수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맘스터치 픽업 완료, 피자스쿨 배달 완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음식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할 리가 없었거든요. 띠링띠링 여보 나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아요? 10시? 아니면 11시? 예전에는 6시면 퇴근해서 7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늘 9시,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말 바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속에 의문을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도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배달시킬까?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일수록 배달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해서죠.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한 차를 피하려다 민수 씨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과 팔꿈치가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수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망설였지만 상처 때문에 집에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내한테 연락해 주세요. 띠링띠링 여보세요? 집에 있던 수진 씨에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네? 사고라고요?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응급실에서 민수 씨를 본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옆에 놓여진 배달 가방과 젖은 배달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아, 당신이 지금까지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앉아봐, 수진아. 내가 말할게. 민수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달 넘게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구조조정이라고 했어. 30년 동안 다닌 회사인데.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일 출근하는 척한 거예요? 응. 미안해.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나 혼자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 혼자 해결한다고요? 당신 혼자 짊어지면 나는 뭐가 돼요? 우리 가족은 뭐가 돼요? 수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다친 것도 걱정되었지만 그보다는 한 달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남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괜찮기는요. 이 손 좀 봐요. 수진 씨가 민수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의 손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배달했죠.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병실 한켠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두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현우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아빠. 두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에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네? 준호와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배달 일을 했어. 너희들 학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빠 혼자 그런 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고요. 현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준호야, 너는 곧 대학 가야 하는데.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함께 의논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컸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르바이트 할게요. 준호와 현우도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공부가 우선이야. 아빠,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힘들 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렇게 가족 4명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박씨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고, 준호는 주말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현우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죠. 민수 씨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면서 동시에 구직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오늘 면접 어땠어요? 그냥 그래. 결과는 기다려봐야지. 괜찮을 거예요. 아빠 경력이면 분명 좋은 곳에서 연락 올 거예요. 현우의 격려에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드디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만큼 큰 곳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수진 씨가 남편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 고마워. 준호는 예정대로 대학에 진학했고, 현우도 열심히 공부하며 형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빠, 그때 배달일 할 때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 민수 씨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웃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배달을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차를 타주시며 수고한다고 하시더라고. 와, 그런 분도 계셨구나. 그래. 그때 정말 고마웠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지.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 씨와 수진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잖아요. 방법은 좀 서툴렀지만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뭔 일이 생겨도 함께 상의해요. 그래, 약속할게.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맞아. 예전보다 더 소중해졌어. 1년이 지나 준호의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가족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도 힘낼 수 있었어. 이제 현우도 열심히 해서 2년 후에는 또 입학식 하자. 네, 엄마.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수 씨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가족들은 함께 모여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는 비밀은 없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어때요? 좋아. 전 회사만큼 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만족해. 저도 대학 생활 재미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니까 좋더라. 수진 씨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민수 씨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질 때 비로소 견딜만해집니다. 수진 씨도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곧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준호와 현우도 마찬가지였죠.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가족을 위해 혼자 감당하고 있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